시사와 정보, 뉴스가 있는 프로그램 TVN 광주 매거진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봅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이신 박병규 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좀 근황은 어떠신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제 바빠졌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경제부시장직을 마치고 나서 네. 광주형 일자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다가 광주형 일자리 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만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2회 제3회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순수한 이제 민간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주된 이제 활동은 관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광주형 일자리 이해를 돕는 일들을 했고요. 예. 또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상생 일자리로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배우자 이런 이제 붐들이 일어가서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랄지 네. 또는 토론을 한다랄지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된 컨설팅 작업들을 이제 해왔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는 게 2019년도 1월 31일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기업 광주 글로벌모터스죠. 네. 이제 협약식을 했었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만들어진 뒤에 또 노사 간의 이제 상생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네. 제가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노사민정 간의 포용과 상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이제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라면 문재인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적인 어떤 이제 정책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 대전환 시대에 상생형 일자리와 또 사회적 대화 또 노사 간의 또 노사민정 간의 연대의 이제 필요성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광산구에서 제2회 또 제3회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이랄지 또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이제 찾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사실 광주형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좀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광주형 일자리의 좀 기본 정신 또 처음에 어떤 제안을 하셨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상생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함께 같이 잘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살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잘 살자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제 안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최근에 정치 이슈로도 등장하고 그러던데 남녀 간의 갈등이랄지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랄지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 이런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기업에서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차이, 사실 그걸 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은 양극화나 불평등을 얘기들 하시던데 그러니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해보다가 일자리를 통해서 양극화나 불평등을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예. 광주형 일자리를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왜 광주형 일자리고 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지역 사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로 노사관계랄지 산업혁신을 통해서 사회통합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네. 그 동력을 가지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듯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이게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뭐 이제 여러 이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불문, 뭐 산업 불문, 업종 불문, 기업 불문한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텐데 광주에서는 자동차를 했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에 당시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박근혜 이 두 분의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광주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라는 이 업종을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에 지금 그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있는데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 중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정도로 규모도 크고 사실 네. 뭐 품질 경쟁력 같은 경우는 가장 뛰어난 공장이고 또 이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자동차 관련된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네. 자동차 산업만큼 노동 집약 사업 그리고 또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사업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 자동차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더 좋을 거라고 봤고요. 특히 제가 이 당시에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저게 뭔 얘기인가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자동차 산업이 일대 아주 대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건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렇게 멀지 않았고 특히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지역이 먼저 준비하느냐. 제반 준비들을 잘 된 곳에 새로운 투자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광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지역 산업과도 좀 연계도 있었고 또 파급 효과도 그만큼 또 클 수 있었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산업을 선택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 예.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게 자동차 예, 예. 산업이었던 거죠.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결과가 지난해 이제 9월에 결실을 맺었는데 소위 말한 흥행 대박을 쳤습니다. 예.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담당하셨던 또 제안자로서 소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고 나서 한 뭐 2년 3년 동안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없는 얘기들을 좀 한다. 상상 속의 얘기를 한다. 이런 뭐 질책도 많이 들었고요. 도대체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 되는 거냐. 이런 네. 뭐 아무튼 나무람 또 뭐 비판도 많이 들었는데 예. 사실 이제 전혀 그 이전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생소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예. 모델이 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모델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다 보니까 당연한 이제 의구심이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행정의 중심 정책으로 추진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빨리 가시적인 게 뭐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 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2, 3년 정도 이제 혼이 나다가 이게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짓고 또 인원들이 GGM에 뭐 고용되고 또 GGM에 생산되는 이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내연기관으로 이제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 예. 가장 많이 사전 예약이 된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자동차들을 차종들을 만들었는데 이 캐스퍼가 가장 많이 팔린 차의 사전 계약으로서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흥행 열풍이죠. 사실 진짜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전히 이제 잘 팔리고 있어서 캐스퍼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캐스퍼를 인터넷 예약을 시작한 날 처음으로 저도 예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제가 몇 달 뒤에 받았거든요. 예. 뭐 대통령께서도 뭐 그 직접 예약하고 이제 받으신 이제 그런 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아무튼 캐스퍼의 인기가 높고 이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이제 기대가 더 커진 것 같고요. 네. 또 길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뭐 저도 뭐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데 길에서도 캐스퍼를 종종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흐뭇하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캐스퍼의 성공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이제 키우고 있고 네. 또 초기에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지금은 제2의 제3의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 되는 거냐 이런 네.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 캐스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생산하는 이 캐스퍼가 내연 기관차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동차 산업이 점점 뭐 전기차니 수소차니 친환경차로 산업 구조 자체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차로 이 전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그 행정기관에서 경제부시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부시장을 하고 나온 것 때문에 제 이력을 보시고 저분이 행정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산업은 모를 것이다라는 이런 좀 오해를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행정기관에서 일했던 것보다 산업체에서 있었던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제가 뭐 산업체에서 3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 그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면서 산업을 대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산업의 흐름, 특히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네.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들을 뭐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장을 이제 짓는 과정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네. 같이 얘기가 이제 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자율주행이라 할지 친환경 자동차로 준비가 돼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언제든지 이게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지금 맞춰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이신 박병규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시간. 오늘은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이신 박병규 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앞서 이제 우리 이 내연 기관차 시장의 어떤 축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좀 우려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친환경차로 지금 충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친환경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네. 현재 어떤 이제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내연기관으로 출발하다가 수소차나 전기차로 이렇게 이제 전환할 모든 설비가 다 구축돼 있고 기술도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보다 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중요한 건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붐을 탔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그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보다 더 효과적인 이런 일자리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단순히
그 일자리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했던 과정들을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실 사회적 대화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게 없다 보니까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서로 믿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잘 안 되는 것인데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사회가 다시 말해서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어떤 도시도 못 해냈던 것들을 지금 이번에 이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노사민정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그 이제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상생의 어떤 모토,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것처럼 네. 또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상생의 어떤 협력들이 잘 된다라면은 앞으로도 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생의 협력, 상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지난해 그 8월에는 또 책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공장으로 간 철학 소년이라는 아마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살아왔던 이야기와 그리고 광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담았는데요. 예. 제가 산업 현장에서 겪었던 정말 많은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부분을 담아봤고 또 광주시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제 사건과 사고들 또 그 과정에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잘 추진될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네. 사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이다라고 제가 아무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이 책을 좀 보면 그 내용의 어떤 철학을 좀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터에서 이제 고민이 어떤 것인지 또 한 인간이 일터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란 걸 이제 제안하게 되고 또 네. 제안 이후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으로써 이 좋은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 과정을 담았다라면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 과정에서 개인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공할 수 있었다. 네. 이걸 이제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예. 또 이제 요즘 산업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산업 대전환의 시기, 앞서 뭐 4차 산업혁명도 유사합니다만 박 의원님께서는 이런 산업의 어떤 대전환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서 호남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특히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정치 민주화를 가장 앞장선 곳이 호남이라고 우리가 얘기들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또 낙후되어 있는 것도 호남입니다. 따라서 호남이 이제는 정치 민주화를 선도했던 호남이 경제 민주화도 이끌어야 된다. 또 경제 부흥도 이끌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란 모델로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상생의 일자리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광주는 뭐 자동차 산업 외에도 뭐 몇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중심적으로 아무튼 중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예. 그런데 AI 산업은 AI 자체가 산업이 아니라 AI가 그 AI를 적용한 이런 이제 각 분야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폭이 이제 클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AI 산업을 모든 그렇죠. 산업이 어떻게 보면 핵심의 역할, 그렇습니다. 중심의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여러 산업에 AI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AI 산업을 어떻게 이제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이제 산업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AI는 뭐 광주형 일자리 연계해서 뭐 산업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해 본다라면 뭐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을지언정 시간이 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준비를 해 간다라면 그야말로 광주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제2, 제3의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지역의 산업과 전혀 연관 없는 분야를 뭐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또 맞는 어떤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도 좀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 재정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고용률을 보더라도 전국 고용률에 못 미치는 곳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예.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지표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뭐 끝이 없는데 아무튼 광주가 좀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뭔가 좀 더 풍요로운 요런 이제 어떤 이제 도시가 되려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최고의 이제 복지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예.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으로 해보자, 뭐 이 산업으로 해보자, 저 산업으로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이지만 제2의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업 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또 노사정 이런 어떤 합의의 과정에서 어떤 분야를 갖고 갈 거냐에 대한 그 합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보다도 어떻게를 얘기해봐라고 그러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보자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걸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든 우리가 육성해 볼 수도 있고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잠깐 조금 전에 우리 청년 고용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사실 아직도 심각하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좀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참 좀 미안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다들 뭐 저 비슷한 이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뭐 산업 현장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경쟁이 심하지 않았었는데 예. 지금 훨씬 더 저희들보다 그 당시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또는 가볼 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로 스스로 지금 뭐 실업 상태에 놓인 이런 이제 청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안하고요. 또 청년들의 경제력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M4 세대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예. 7포 세대라고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뭐 당연히 경제적인 이제 부담 때문에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도 못 하고 또 이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제 중단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 지구적인 이제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그냥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네. 또는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떤 이제 자리에 몇 사람 보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이런 이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좀 그 대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마무리가 이제 돼서요. 끝으로 앞으로도 뭐 이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 좀 어떠신지요? 예,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제가 광주형 일자리 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끝까지 하다 보니까 됐거든요. 예. 또 앞으로 제2의 제3의 광주형 일자리도 뭐 구상도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고 또 실제 뭐 추진하면서 상당한 이제 어떤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에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뭐 제2의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또 유치되고 설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오늘은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이신 박병규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